기념일 연휴가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코로나19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주가 실업급여를 최대 59주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시의원 후보 간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SBA가 제공하는 PPP에 신규 신청을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통근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뉴저지에서 어제부터 유급 가족 휴직 혜택이 크게 확대된 개정법이 발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가 5번가 도로에 새기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구호는 중후의 상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5만 3천 명이 나와 하루 최고 기록을 깨면서 동력 기념일의 연휴가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늘 캘리포니아 주에서 1만 명 가까운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미 전역에서 24시간 사이에 5만 3천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전날의 최고치인 4만 7천 명보다 6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5만 명이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식당, 술집 등의 실내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신규 환자 발생 최고를 기록한 각 주별 환자 수는 텍사스주 8,076명, 플로리다주 6,563명, 애리조나주 4,878명, 노스캐롤라이나주 1,843 등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늘어난 주는 무려 3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 주는 환자 증가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 애리조나주는 지난 5월 가장 빨리 경제활동 재개를 단행해 트럼프 대통령이 찬사를 보냈는데 이날 사망자도 88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애리조나를 방문했습니다. 이같이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력 기념일 연휴가 크고 작은 나쁜 일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을 불려올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스턴 의료센터의 전염병 전문가인 조슈아 브로커스는 지난 5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퍼펙트 스톰을 촉발했다며 동력 기념일 주말에도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슷한 유행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미 전역에서 한 달 이상 계속됐지만 이들 시위가 코로나19 전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밀집 시위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시위 참석자의 집단 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시위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27일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약 75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시작된 첫 주에 하루 평균 500명 선으로, 둘째 주 이후에는 400명에서 300명 선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에서는 최대 인파의 시위가 계속됐지만 시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자는 전체 검사자의 1.5%에 그쳤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검사자의 3% 정도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역학 전문가들은 시위가 실외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퍼지는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데
통풍이 잘 되는 실외에서는 침방울이 빨리 희석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110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피트니스, 스튜디오, 교회 등 폐쇄된 환경에서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18.7배나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역학 전문가들은 시위 참석자들의 감염 실태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위 참석자들은 대부분 20에서 30세여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실업급여를 최대 59주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실업급여를 20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실업자들은 기존 주 정부 실업수당 혜택 26주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연방정부 지원으로 13주를 더해 최대 39주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20주를 추가해 최대 59주간 실업수당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단 독립계약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7주가 늘어나 총 46주간 실업수당이 제공됩니다. 연방정부 경기부양책의 일환인 매주 $600 특별 실업수당 혜택은 오는 25일 종료됩니다. 주 노동국은 지난 5월 뉴저지주 실업률은 15.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수당 혜택 연장을 허용하는 연방정부 기준을 넘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됐었던 3월 중순부터 뉴저지주에서 총 13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해 이들에게 총 $82억 지급됐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주당 $600씩 지급되는 특별 실업수당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찰스 슈머 의원과 론 와이든 의원은 각 주의 실업률이 6%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추가로 $600의 특별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 실업수당 지급 기한 연장안은 각 주의 실업률이 3개월 동안 11%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지급하고 이후에는 실업률이 1%가 하락할 경우 $100씩 차감해 5.5%의 실업률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특별 실업수당이 일자리를 잃은 3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의 생명선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는 7일 치러지는 가운데 팰리세이스 파크 한인시의원 후보인 박재관 후보 측과 상대 후보 스테파니 장 후보 간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정 시장과 이종철 부시장, 팰리세이스 파크 민주당 클럽, 팰리세이스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 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기호 1번 박재관, 샌디 페라라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두 후보 진영 간 선거 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과 인신 공격 등 공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이렇게 선거를 치러도 부족한데 지금 많이 좀 양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앞서 박재관, 페레라 후보 측은 지난 6월 10일 스테파니 장 도냐유 후보가 출입이 통제된 팰리세이스 파크 시니어 아파트에 들어가 노인 입주민을 상대로 우편 투표 부정 행위가 있었다며 고발해 버겐 카운티 선관위와 검찰이 조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폴 김, 앤데민 시의원 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기호 6번 스테파니 장 도냐유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찾아뵙고 이렇게 많이 도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적으로 건물에 들어갔다든지 또는 불법적으로 어르신분들을 회유해서 저희가 표를 받았다든지 저희가 모든 일은 북대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인할 거 다 하고 어쨌든 그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했던 일이고 저희가 강제로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전혀 간 일이 없고 거기 근처도 안 갔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스테파니장 도나유 후보 진영이 상대인 박재관 페레라 후보에 대해 선거 캠페인 홍보 자금 후원 단체들을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박재관 페레라 후보 측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간마다 맞춰서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편 측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이나 여러 곳에 그 미디어에 광고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모든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최소한 3개의 어카운트가 돌아갔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다 신고하고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사용이 되었는지 filed complaint를 한 거죠. 네. 제일 지금 중요한 우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인종차별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뭐 이건 회장님이 인종차별주의자다, 뭐 우리 신디 후보가 인종차별주의자다. 이거 참 굉장히 조심해야 될 단어를 함부로 쓰면서 그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고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시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이렇게 허위 모함하고 협박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건지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없을도록 저희 타운 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포멀 컴플레인트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외국분도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왜 스테파니가 에이시안이고 또 피메일이니까 너무 쉽게 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일을 하는 분의 반은 코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말씀을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고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하나가 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분열이나 어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더 이상은 퍼지지 않았으면. 자, 이 예산을 승인을 했다 아니면은 이 예산을 승인을 하지 않았다 해서 그게 예산이 잘못되어 있고 틀린 그건 아닙니다. 첫째는 그런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며 이거는 과다하며 이거는 적으며 이거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 순간에 이걸 뭐 예스표를 던졌다고 이게 뭐 저 사람은 예산을 뭐 올리자 그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나 전문성도 떨어지고 한 번도 참여를 해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분 혼자서 그 예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혼자 어떻게 예산을 마음대로 합니까? 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첫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프랭크 다나유 선생님과 지금 러닝메이트로 뛰고 있고 프랭크 다나유 선생님도 시의원이시고 그 다음에 또 앤디 민 시의원 또 폴 킴 시의원 이렇게 함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6분의 시의원과 또 1분의 시장님이 계셔서 모두 7분이신데 저희가 좋은 생각으로 어떤 안건을 내고 그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저희는 소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상대편 흠집 내기가 부각되는 과열 상황으로 인해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은 묻혀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신규 신청을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연방 상원이 지난 30일 PPP 신청 기간을 오는 8월 8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서 어제 연방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도 연방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법안이 시행되면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들이 오는 8월 8일까지 추가로 PPP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BA는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해 신규 신청과 대출 승인을 중단했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벤 카딘 연방상원의원은 연방의회가 배정한 PPP 기금 중 아직도 1,300억 달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PPP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PP는 30일까지 총 대출 건수 480만 건, 총 대출 규모는 5,206억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통근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뉴욕시 반값 메트로카드 혜택이 대폭 줄어들고 무료 버스 탑승도 7월 말로 종료됩니다. 2020-2021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안 중 저소득층 시민에게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페이퍼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이 6,500만 달러 삭감된 데 따라 반값 메트로카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이퍼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12,760달러, 4인 가구 26,200달러 이하 소득층을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경우 전철 1회 승차 시 1.38달러, 월 무제한 메트로카드 구입 시 63.5달러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시행되던 버스 무료 탑승도 곧 종료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버스의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전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승객들은 다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버스 승객들은 뒷문으로 탑승하고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나 투명 비닐 커튼 등이 설치되고 승객들은 앞문으로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MTA 측은 그간 승객의 거의 대부분이 감소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상황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어제부터 유급 가족 휴직 개정법이 발효됐습니다. 개정법은 기존보다 혜택이 2배로 확대됩니다. 금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돼 어제부터 발효된 유급 가족 휴직 개정법은 출산 또는 가족의 상해가 있을 경우 기존 6주간 유급 휴직 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2배인 12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2주간의 유급 가족 휴직 개정안은 뉴저지 내 3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돼 기존의 50인 이상 고용업체에서 확대됐습니다. 또 기존 휴직 기간 동안 받는 임금이 평상시 임금의 3분의 2인 최대 주급 650달러까지 허용되던 것을 85%, 최대 주급 881달러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근로자들이 기존 유급 휴직으로 6주간 최대 3,900달러를 받을 수 있던 것이 12주간 15,572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2009년 뉴저지주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된 유급 가족 휴직 제도는 지난해 휴직 시점을 알 경우 6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출산을 앞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 개정법 발효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트럼프 타워 근처 번화가에 그리는 계획을 추진하자 이를 비난하면서 구호는 증오의 상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는 10억 달러의 경찰 예산을 삭감하면서 뉴욕시장은 5번가에 돈을 들여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칠해 거리를 훼손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이 계획은 소시지 빵을 베이컨처럼 기름에 튀겨라라는 끔찍한 시위대의 구호를 기억하는 뉴욕의 경찰관들에게 더욱 반감을 갖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시지 빵을 소재로 한 이 구호는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과거 여러 흑백 차별 시위에서 구호로 사용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의 위대한 경찰은 이 증오의 상징이 뉴욕의 가장 큰 거리에 쓰여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대신 이 돈을 범죄와의 싸움에 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인근 도로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구호가 그려진 것과 비슷하게 트럼프 타워 앞 맨하탄 5번가를 따라 이 구호를 새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A stark factor in beating COVID, which hospital you can afford. Mortality data suggests poor New Yorkers face gap in care.
Now evidence is emerging of another inequality affecting low-income city residents, disparities in hospital care. Still, mortality data from 36 hospitals obtained by the New York Times indicates that the likelihood of survival may depend in part on where a patient is treated. At the peak of the pandemic in April, the data suggests patients at some community hospitals were 3 times more likely to die as patients at medical centers in the wealthiest parts of the city.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36개 병원의 사망률 자료는 환자가 어떤 병원에서 치료했는지에 따라 환자의 생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던 4월의 일부 지역 병원에 환자들이 도시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 있는 의료센터의 환자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Underfunded hospitals in the neighborhoods hit the hardest often had lower staffing, worse equipment, and less access to drug trials and advanced treatments at the height of the crisis than the private, well-financed academic medical centers in wealthy parts of Manhattan, according to interviews with workers at all 47 of the city's general hospitals. 뉴욕시의 47개 종합병원 직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의 예산이 부족한 병원들은 맨하탄의 부유한 지역에 있는 민간 의료센터보다 직원 수가 적고 의료 장비가 열악하며 약물과 첨단 치료법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기사 더 살펴보면 If we had proper staffing and proper equipment, we could have saved much more lives, said Dr. Alexander Andreev, a medical resident and union representative at Brookdale University Hospital and Medical Center. A struggling independent hospital in Brooklyn, out of 10 deaths, I think at least 2 or 3 could have been saved. 브루클린의 독립병원인 브룩데일 대학병원의 의료 레지던트 알렉산더 안디브 박사는 만약 우리가 적절한 인력과 적절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10명 중 적어도 2-3명은 고주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쿠오모 주지사의 답변 내용은 Governor Andrew M. Cuomo and Mayor de Blasio have spoken throughout the pandemic of adding hospital beds across the city, transferring patients, and sending supplies and workers to community hospitals, implying that they have ensured all New Yorkers get the same quality care. We are one healthcare system, Mr. Cuomo said on March 31st. The same day, he described the virus as the great equalizer.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그동안 모든 코비드-19에 감염된 뉴욕 시민들에게 물자와 자원을 보내줌으로써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도록 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3월 31일 우리는 하나의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두가 동등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기사를 더 살펴보면 실제 상황은 다른 것으로 나옵니다. In interviews, doctors scoffed at the notion, noting, among other issues, that government reinforcements were slowed by bureaucratic hurdles. There was no cavalry, said Dr. Ralph Madib, surgery director at the independent New York Community Hospital in Brooklyn. Everything we did was on our own. 인터뷰에서 의사들은 정부의 증원이 관료주의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느려졌고 대부분 최고점 이후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그러한 생각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독립 뉴욕 커뮤니티 병원의 외과 담당자인 랄프 마드브 박사는 추가적인 도움은 없었고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Schools failed COVID, city teacher writes. They gave up on kids. Teacher Jenny Lombard says 6 out of 7 of her son Julian's teachers at Brooklyn Tech failed to teach any personalized classes online and that students were expected to just learn calculus themselves. 교사 제니 롬버드는 아들 줄리안의 브루클린 테크 교사들 7명 중 6명은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을 배우기를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10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You have failed our kids. Lombard said that her son wound up failing classes. Lombard urged changes before the start of next year. I have spoken with many parents who share my concerns, she said. Our children's grades have declined dramatically since the New York school public system closure. 럼버드는 그녀의 아들은 결국 낙제 성적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럼버드는 내년이 시작되기 전에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하면서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문을 닫은 이후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급격히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DOE spokeswoman Danielle Filson said live instruction was encouraged but not mandatory, and every Brooklyn Tech teacher
had an hour of live office hours every day for every class, where a student could receive group or individual time. Daniel Filson 교육부 대변인은 라이브 강의는 장려되었지만 의미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브루큰 텍 교사들은 모든 과목에 걸쳐 매일 1시간씩 온라인 자유학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헬라인이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기간 법원에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랜드로드가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는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터 구 뉴욕시 의원은 2021 회계년도 뉴욕시 예산 중 플러싱 지역에 3천만 달러가 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 예산 중 315만 달러가 플러싱 지역 공립학교 시설 개선 등에 투입됩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JHS 189 중학교를 비롯해 PS 162와 PS 23 초등학교 체육관 시설이 대폭 개선되며 퀸즈 아카데미 고교와 PS 22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 운동장 등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4일부터 단계적으로 뉴욕시 15곳의 야외 수영장을 개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우선 브롱스의 멀러리 수영장과 퀸즈의 리버티, 맨하탄 바그너 수영장 등 3곳이 24일부터 개장됩니다. 수영장 이용 시에는 물속에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물 밖이나 안에서도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지켜야 하며 한 그룹당 10명 이하로 인원도 제한됩니다. 뉴욕시경은 경찰 75명을 교통단속국의 불법 주정차 단속원으로 재배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이번 조치는 뉴욕시경 예산 삭감과 관련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중 주차와 버스 노선 불법 주차, 자전거 전용 도로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요즘 단계적으로 봉쇄가 풀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가 젊은 층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